예, 안녕하세요. 세뇌탈출입니다. 이제 8.15 집회를 맞이해서 우리 자유시민과 이 박 대통령이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나, 우리에게 박근혜라는 존재는 무엇인가, 또 박근혜 대통령에게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이런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지금 일단 벌어지는 상황을 좀 보시죠. 조중동은 아직도 히스테리 발작 중입니다. 조중동 기사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일본 정부는 사죄하라. 1400번째 수요 집회에 2만 명 운집. 그러니까 반일 집회에 2만 명이 운집했다. 어젯밤에 서울에서 어제. 그 다음에 일 사죄하라. 1400번째 수요 시위에 2만 명 외침. 세계의 메아리.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옛날 한국일보 자리, 옛날 일본 대사관 있던 자리고 골목이거든요. 이 석탄공사 있고 지금 광해공사죠. 그 골목이에요. 그 종로구청 뒤에. 거기에 2만 명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가 뭐 이것 빼고 저것 빼면 한 1000평방미터에서 2000평방미터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1평방미터에 요새 한 명도 어림없거든요. 평균적으로 따지면. 그럼 많아야 2,000명 정도일 텐데, 저 사진을 봐도 그래요. 2만 명이면 어떤 숫자냐면요. 광화문에서, 그러니까 그 문으로 만든 광화문에서 세종로 내거리까지 이순신 장군 동상 앞, 그러니까 동화면세점이나 그 동화일보 사 있는 데까지 거기에 꽉 차도 2만이 안 돼요. 그러니까 차도 인도 다 채워도. 그런데 2만 명이 운집했다. 이거 옛날에 그 탄핵 때 뭐 100만 명 운집, 200만 명 운집, 조중동 짓던 거랑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동화도 그래요. 일 사죄하라. 1400번째 수요 시위에 2만 명 외침. 그래서 한번 이 기사에 딸린 사진을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2만이 나왔나. 이게 이제 사진을 보면 지금 저게 뒷골목이란 말이에요. 이면도로예요. 이면도로에 뭐 풀밭 빼고 못 빼고 듬성듬성하고 저게 글쎄요 2000평방미터도 안 나올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엔 1000평방미터 조금 넘을 거예요. 1500평방미터나. 그러면 듬성듬성 사람 쓴 데 있고 또 이렇게 지금 행감치고 앉은 데가 있다고요. 지금 저렇게 밀집해서 행감치고 앉으면 저게 대개 1평방미터에 한 명쯤 됩니다. 요 자세. 행감치고 밀집되어 있는 부분. 그러면 이렇게 밀집된 부분도 있지만 듬성듬성 서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1평방미터에 한 명 꼴이 잘 안 나올 거예요. 특히 요즘 더워서 1평방미터에 한 명 나오게 되면 굉장히 서로 불편해지거든요. 저거 행감치고 앉는 거 아니면. 그런데 저걸 2만 명이다. 근데 기사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 주최 측 추산이라고 또 돼 있어요. 아니 주최 측 추산을 제목에다가 요새는 이렇게 2만 명이라고 박아요. 주최 측 주장 2만 명. 그렇게 해서 작은 글씨로 써주면 되지. 그러니까 이게 반일 히스테리를 막 세뇌를 하려고 환장을 한 상태인 거예요. 조중동이. 이러기 때문에 우리 자유시민이 어떤 포지션인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이걸 우리가 냉정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황교안은 좀 다른가요? 역시 어버버죠. 황교안이 오늘 뭐 자기가 8.15를 맞이해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그러는데 그냥 제가 단적으로 말할게요. 너무 실망스러워요. 차라리 담화를 안 발표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왜 하필이면 저 좋은 자리 가서 하냐고. 저 국회의원회관인가 뭔가에 우남 이승만 동상 앞에서 했는데 자기가 우남 이승만의 후계자쯤 된다는 거예요, 뭐요? 왜 좋은 자리 가서 어지럽히냐고. 그냥 변속관 앞에서 발표하지. 화장실 앞에서. 남자 화장실. 그런 좋은 자리 놔두고 왜 자기한테 맞는 자리 놔두고 왜 저렇게 성스러운 자리를 가서 어지럽혀. 이 발표 내용 보세요. 이런 발표를 뭐하러 하냐고요. 첫째, 대통령과 청와대가 권력을 독점해서 상권 분립을 파괴했다. 지금 이런 정도 얘기냐고. 이런 추상적 얘기할 때냐고. 그 다음에 반시장 반기업 좌파 포퓰리즘으로 시장 경제가 파괴됐다. 당연한데
지금 8.15 맞이해서 저는 한가한 얘기하고 있냐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북한 체제 변화에 대한 비전이 없다. 이건 말 가다가 말았네. 이건 당연히 미중전쟁 얘기해야 되고 미국에 의한 북한 접수 평정 가능성 얘기해야죠. 그걸 다 잘라내고 북한 체제 변화에 관한 비전이 없습니다. 해야 될 말은 안 해요. 나를 세워야 될 포인트는 다 피해 나가고 있어요. 가만히 보세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정권이 대전환을 하면 적극 협력하겠다. 이제 꼬리를 말아서 딱 사타구니 사이에 집어넣은 거예요. 다섯 번째, 대전환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잘 사는 나라. 이건 누구나 다 주장하지. 김일성도 주장하죠. 두 번째, 모두 행복한 나라. 지금 황교안 씨, 당신 지금 사회주의자야? 국가주의자야? 국가가 어떻게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나? 국가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으면 당신은 뭐하러 교회 다니고 장로인지 집사인지 하고 있나? 국가가 교회지. 그렇게 되면 국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국가. 이거 웃기는 얘기예요. 그거. 국가 따위가 어떻게 개인의 궁극적 실존적 행복을 책임지냐고. 그건 개인이 알아서 할 일이지. 국가는 개인이 벗어나갈 수 있는, 자기가 노력해서 뛰면 뛸 수 있게끔 플레이그라운드만 좀 어떻게 좀 더 좋게 만드는 그것만 하는 거지. 행복해지냐 마냐는 개인의 문제예요. 어떻게 국가가 개인의 행복을 책임지냐고. 기독교 다니지 마셔. 교회 다니지 마. 당신은 기독교인이 아니야. 나 기독교인 아니지만, 나 교회 바깥이지만 사람들이 왜 교회를 다니고 왜 절에 다니는지 안다고. 왜냐? 국가, 나아가서 사회조차도 한 존엄한 개인 실존의 행복을 궁극적으로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종교가 성립하는 거 아니요. 그 다음에 미래를 준비하는 나라. 아니, 그냥 좋은 소리 그냥 주어 섬긴 거지. 화합과 통합의 나라. 좋은 소리 주어 섬겼네. 한반도 평화의 새 시대. 지금 북한 해방을 얘기해야지. 미국에 의한 북한 접수 평정을 얘기해야지. 그 평화가 어떤 평화냐고. 김대중도 평화 얘기하고 퍼졌고, 노무현도 평화 얘기하고 퍼졌고, 문재인도 평화 얘기했고, 당신이 말하는 평화와 문재인의 평화가 어떻게 다른지 핵심 포인트는 어디에 있냐? 미국이 지금 살벌하게 중국이랑 전쟁을 벌이고 있고 살벌하게 북한을 맥시멈 프레셔, 최대 압박으로 숨통을 조이고 있다. 그거 지지할 거냐 말 거냐? 거기에 있는 거죠. 사드 배치 2년 넘게 환경영향평가가 뭔가 내세워가지고 거기에서 위에서 똥 싸질러 가지고 물 먹여서 못하게 하고 있는 상태. 그런 걸 얘기해야지. 할 얘기는 안 해요, 이 사람. 저 말한 그 본세 보세요, 말 본세. 해야 될 포인트는 다 도망 다니면서 그럴듯한 미사려고만 써. 그럼 탁현민을 데려다 쓰든지. 탁현민이 저런 미사려고 잘 뽑아주네. 뭐하러 자한당의 당수인지 대표인지를 하고 있냐고. 나 참, 그런데 이거를 가만히 보다 보면 이 사람이 말해야 되는데 말하지 않은 게 있어요. 첫째, 반일 히스테리는 한미일 삼각동맹 파괴를 위한 희대의 정치 사기극이며 세뇌 공작이다. 아니, 대국민 발표를 하려면 지금 상황에서 저 정도 얘기해야지. 그 다음에 미중전쟁은 중국의 자유화까지 치닫는 문명에 의한 문명의 전쟁이다. 한반도가 바로 그 문명의 전쟁의 최전선이다. 이런 얘기 해야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은 문재인 586 집단위에서 까딱하면 반문명 테러 지원국으로 전락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야지. 그 다음에 미국에 의한 북한 접수 해방 및 자유조선의 등장이 코앞에 다가왔다. 우리 8.15 건국 71주년을 맞이해서 온 국민이 이 전율스러운 진실 앞에서 눈을 뜹시다. 이런 말을 하셔야지. 그리고 나서 야, 그런데 문86 너희 뭐하고 자빠졌냐? 그 말을 해야지.
자, 그러면 우리는 탄핵에 대한 맹렬한 반성과 참여를 통해 보수 통합을 시도해보자. 이런 말을 해야지. 해야 될 말은 하나도 안 하고, 이런 교과서에 나오는 맹숭맹숭한 말만, 맹숭맹숭한 말만 하려면 남자 화장실 앞에 가서 하라고. 왜 우남 이승만 동산 앞에서 하냐고. 하필이면 내가 좋아하는 우남 앞에서. 우남을 모욕하지 말라고, 당신. 그리고 교회를 모욕하지 마세요.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 입에서 모두가 행복한 나라란 얘기가 나와? 그건 김일성이 입에서 나오고 문재인 입에서 나오지. 모두가 행복하면 뭐하러 교회 다니나? 큰일 날 사람이야, 저 사람. 자, 내가 보기엔 이 사람이 이제 이 정도 되면 박근혜를 배신한 거예요. 왜 배신했냐? 박근혜 보세요. 개성공단 폐쇄시켰죠. 사드 배치 결정했죠. 전교조 법외 노조화 시켰죠. 통진당 해상했죠. 민노총 탈퇴 자유화, 즉 다시 말해서 현장 기업별 노조가 산별 노조인 민노총을 탈퇴할 수 있게 결정에 의해서 그걸 자유화시켰어요. 이거 하나하나가 치명적 손해를 각오한 결단입니다. 제가 저 박근혜 정부 때요, 청와대 사람들이 저보고 중박이라고 불렀어요. 왜냐면 제가 그때 뉴데일리 주필할 때인데 가끔 매섭게 글을 써요. 예를 들어서 가끔이 아니라 매섭게 글 쓰는, 거의 매섭게 글을 썼어요. 예를 들어서 국정화 교과서, 역사교육 정상화한다고 역사교육 교과서 정상화한다 그랬을 때 아직 결정 직전이에요. 그때 내가 그래 뭐라 그랬냐. 당신 이 싸움이 뭔지는 알고 이 싸움 벌리냐. 이 싸움을 벌리는 사람이 교과부 장관의 황우려, 청와대 교문수석의 김상률, 그 다음에 국사편찬위원장의 김정배, 이런 흐리멍텅한 인간들로 팀웍 짜가지고 이 전쟁 벌리려고 그러냐. 그러려면 전쟁 벌이지 마라. 그래서 소문에 의하면 제 그 글 때문에 박 대통령이 부랴부랴 그 진영을 정비한다고 황우려, 제 글이 금요일 날 나갔는데 그 주말에 목요일인가 금요일 나갔는데 황우려, 김정배, 김상률은 못 날리니까 애꿎은 교과부 차관을 날려가지고 차관을 바꿔가지고 그 신임 차관이 총대를 메고 그걸 했다 그러거든요. 그 정도로 제가 나를 세워서 많이 비판했었다고요. 물론 역사교육 정상화를 박근혜 정부가 결정을 했을 때, 결정된 다음에 저는 앞뒤 안 가리고 지원했어요. 그 유명한 백토 대첩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 백분 토론회에서 토론 붙었을 때, 또 그 다음에 유명한 CBS 대첩, CBS 그 토론회에서 저쪽이랑 토론 붙었을 때 제가 몸을 던져서 역사교과서 정상화 싸움에 나섰지만, 왜냐면 싸움이 이제 시작됐으니까 지는 건 뻔히 알면서도 이거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그 진영을 짜가지고 전교조면 민노총의 오나라고요. 저쪽 진영의 오나예요. 본진이에요. 그 뒤가 무시무시하다고요. 거기랑 이렇게 희묵그레한 진영 짜가지고 싸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싸움이 뭔지 모르고 싸움 건 거라고. 자, 이렇게 저는 지금도 고백하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반박적인 성향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청와대에서 헷갈리는 거 아니에요. 제가 친박이냐 반박이냐 왔다 갔다 하는데, 이렇게 보면 반박이고 저렇게 보면 친박인데, 그래서 쟤는 중박. 그래서 저는 관리 대상 바깥이에요. 관리해줘도 소용도 없고, 아는 척해서 밥 사주고 이렇게 복도도 줘도 소용없고, 밥 잘 얻어먹고 가서 그날 저녁에 가서 패는 글 쓰니까, 또 관리 안 한다 그래서 특별히 나쁜 글 쓰지도 않고, 중박이었단 말이죠. 그러나 그 중박조차도 아니 저 양반이 저런 개성공단 폐쇄, 사드 배치, 전교조 법외 노조와 통진당 해산, 민노총 탈퇴 자유화, 이런 무시무시한 결단을 했어. 저거는 하나하나가 치명적인 반작용을 불러일으키는 결단들이에요. 자, 황교안 씨, 당신 무슨 결단했는데 근데? 당신이 모시던 보스는 저런 결단을 했어. 정치적으로 죽는 걸 각오하고. 당신은 무슨 결단했는데? 뒤늦게 들어와서 자한당 대표 따먹은 거에는 무슨 결단했는데 이때까지 정치적으로. 배신한 거 아니에요. 보스는 그 결단의 대가에 의해 가지고 감옥에 처박혀 있는데 당신은 아무 결단 안 하고 행감치고 있으면 그거 배신한 거 아니에요. 두 번째, 박근혜 대통령 말 보세요.
북한은 김정은 혼자 최고 존엄한 존재이지만 대한민국은 5천만 국민 각자가 최고 존엄한 존재다. 박 대통령 말이에요. 우리 제가 깜빡 잊고 있었는데 며칠 전에 우리 세뇌 탈출, 어저께 세뇌 탈출에 어떤 분이 그걸 써주셨더라고. 그래서 맞다 그런 말씀 하셨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인용합니다. 그분께 감사드립니다. 저거에 버금가는 얘기를 황교안 씨 당신 입에서 한 적 있나? 없잖아. 그 다음에 그 10월 1일 국군의 날 2016년 북한 주민 여러분 이제 모두 자유 대한민국의 품으로 오십시오. 박 대통령은요. 그 당시에 미국이 오바마가 대통령이었고 차기 대통령이 힐러리가 된다는 게 소문이 파다할 때 저런 조치를 취했다고요. 그러면 힐러리 클린턴이 그게 보통 여자였냐고. 한번 보세요. 힐러리 클린턴이 저 사진은 대선 떨어지고 나서 2017년 여름인가 뭐 가을인가 와서 추미애 만나서 짝짝꿍했던 사진이에요. 저게. 가을에 와서 저 옷이 가을이네. 저 여자가 2013년에 국무장관 그만둔 직후에 골드만삭스 임원진들 모아놓고 비공개로 한 연설에서 그게 나중에 다 공개됐죠. 비공개로 한 연설에서 이런 취지의 말을 했다고요. 미국은 분단 유지를 원하고 통일에 반대한다. 미국은 김일성 영생교가 존속되기를 원하는데 치명적 도발은 안 된다. 김일성, 김정일은 게임을 알았다. 그런데 김정은은 게임을 모른다. 중국 공산당은 김정은 체제에 넌더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중국 인민해방군은 김정은 체제와 짝짝꿍이다. 그래서 시진핑과 중국 공산당이 한편으로는 중국 인민해방군을 다른 한편으로는 김정은을 컨트롤하려 애쓰는 중이다. 자, 이런 사람들이 미국의 대통령, 차기 대통령으로 될 거가 확실하고 현직 대통령인데 이 상태에서 박근혜란 인물은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사드를 배치하고 전교조를 법에 노조화시키고 통진당 해산시키고 민노총 탈퇴 자유화시킨 거예요. 그리고 김정은을 직방으로 겨냥을 해서 야 너희 동네에선 너 혼자 최고 존엄한 존재지만 우리 동네에선 5천만 국민이 전체가 다 각각 최고 존엄한 존재야. 임마 까불지 마. 그 말을 했고 공개적으로 국군의 날 북한 주민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자유 대한민국의 품으로 오십시오. 라고 공개적으로 발언했다고요. 스스로 죽을 자리를 간 거예요. 그 결단을 한 거예요. 자, 황교안 씨. 당신한테 물을게. 당신은 저런 결단 뭐 했는데? 뭐가 있냐고. 아무것도 없잖아. 존재감이 없잖아. 진정성이 없잖아, 전혀. 그럼 정치 그만두셔야지. 저런 맹숭맹숭한 담 하나 발표하려면 뭐하러 정치를 하나? 그래서 당신한테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의혹이 시중에 돌아다니고 있다고. 삼성에 관련돼서 무슨 약점 잡힌 거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혹들이 돌아다니고 있다고. 난 그 의혹 믿고 싶지 않아요. 알아서 처신하세요. 만에 하나 의혹이 있다면 빨리 그만두고 의혹이 없다면 제대로 싸우시길 바랍니다.